사람마다 다르다. 자, 그 다음에 45쪽에 보시면요. 표적 행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것은 추후에 긍정적 행동 지원에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두 가지를 표적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대부분 이런 표적 행동인 바람직한 행동은 빈도가 낮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서 향상시켜주면 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 행동은 또 지원, 중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감소시켜주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표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따져봤을 때는요. 다른 사람이 해결되는 정도에 따라 파괴적인 행동, 방해하는 행동, 가벼운 행동이라고 하는 거 등이 이렇게 넘기면 또 나와 있지요. 그래서 파괴 행동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해를 미치는 자행동을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해 행동은 이렇게 해는 끼치는 건 아니지만요. 지속되면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아이에게 스스로 학습에 방해가 되거나 친구들과 상호작용, 친구 사귀는 거 어렵기도 하고요. 추후에 파괴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벼운 행동 3순위는요. 직접 방해가 되진 않지만 쟤 이상하네 라고 해서 사회적 수용이라든지 아이에게 부정적 이미지 혹은 방해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은 조작적 정의라고 해줘야 되는데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건 뭘까? 누구나 보더라도 행동을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조작적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추후에 이러한 행동을 빈도나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의 관찰기록법을 할 때 행동의 차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빈도, 지속시간, 지연시간, 위치, 형태, 강도 등으로 6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대.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 조작적 정의 용어나 정의 6가지 차원 등등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행동 목표 세우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행동 목표는 흔히 이제 시험 문제 보면 메이거 학자라든지 아니면 개별화 교육 계획의 단기 목표 뭐 이렇게 나오죠. 조건, 기준, 행동. 그래서 조건은 뭐뭐라고 할 때, 그래서 구어적 지시에 땡땡이라고 할 때, 뭐 국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고요. 기준은 반드시 수치가 나옵니다. 10번 중에 몇 번 이렇게 기준으로 나오고요. 여기 행동은 앞에서 배운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걸로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는요. 비율이라고 하는 것과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비율이라고 하는 것과 백분율은요. 조금 더 이제 위치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 백분율은 추후에 여기는 빈도기록법과 연결해서 혹은 추후에 백분율이라고 하는 단위와 연결해서 같이 함께 공부하시고요. 선생님들이 어차피 시험 문제 나왔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얘는요. 행동의 수 몇 번이라고 하는 행동의 수를 시간 그러면 10분이면 10분 동안 4번이면 4번, 20분 동안 4번이면 4번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빈도율로 아이를 계산을 할 건데, 행동을 계산을 할 건데요. 우리가 추후에 기출문제를 보면 0.4다, 뭐 0.2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측정 단위를 이렇게 비율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대.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면 비율의 장점 이런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의 간격이 다를 때 일정한 척도로 바꾸어서 일정한 척도로 바꿀 수 있다. 뭐 등등이 있고요. 백분율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이 추후에 지속 시간을 계산할 때 백분율. 그 다음에 간격 기록법. 그래서 문제 행동 발생 유무를 할 때 전체분의 땡땡 곱하기 100 이렇게 백분율 단위로도 사용하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시면요. 행동의 직접 관찰 방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묘사는 일화기록법처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기술하는 거여서 주로 측정 단위로는 나오지는 않고요.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기록을 영속적 행동 결과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행동의 결과가
반영구적으로 남는 것을 관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속적 행동 결과 기록 방법 또는 수행 결과물 기록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이런 영속적 행동 결과물의 예시로 연필 부러뜨리기 행동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단점으로는 누군가가 금방 치워버리면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등등이 있습니다. 자, 행동 특성 관찰 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관찰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행동 자체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건데요. 이런 행동 특성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분명한 행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기, 의자에 앉기, 자리 이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중에서 행동 특성 중심 관찰 중에 빈도 관찰 기록법은 짧은 시간 간격으로 구분해서 관찰을 하고, 하나의 시각 간격 안에 빈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빗금을 긋든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횟수를 측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횟수를 측정하고 난 후에 시간이 다를 때는 비율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하기도 한다. 자, 지속시간 관찰 기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 아이가 시작할 때의 시간과 그 다음 그 행동이 끝날 때의 시간을 기록해서 지속된 시간의 길이, 시간을 계산해서 기록하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보면 이 지속시간 관찰 기록 방법에 명칭을 쓰라고 한다든지 혹은 대부분 계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속시간 배분율, 평균 지속시간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다 기억하시고요. 지연시간 관찰 기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건과 표적행동 발생 사이에 지연된 시간, 그래서 선행사건 후에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거. 그래서 이런 지연시간 관찰 기록법은요, 또 기출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평균 지연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반응기의 관찰 기록 방법하고 통제 제시 기록 방법은 같은 말입니다. 단 책이 다른 건데요. 양면 교수님 책에서는 정반응과 오반응, 그래서 행동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땡땡한 수학 합수치 풀어볼까? 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서 정반응과 오반응을 보이는, 즉 정반응과 오반응을 보이는 걸 기록한 거라고 보이면 되고요.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호신 교수님 강론을 보면요, 통제 제시 기록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개우수를 조절하거나 구조화하는 것으로서 10번 정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반응과 오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 그래서 정답은 통제 제시로 쓰도 반응기의 기록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죠. 단, 이 안에 연속 몇 회기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 선생님들은 기준치 도달 관찰 기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반응과 오반응을 기록을 할 때 20번 정도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주로 비연속 개별 시도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비연속, 이게 무엇일까?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해서 이 아이 자극이 주어지고 정반응과 오반응을 기록을 하고, 이러한 기록하는 방법 자체에서 끝나면 반응 기회라든지 통제 제시 기록 방법이라고 하는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기준치 연속 몇 회기가 있으면 뭐라고요? 기준치 도달 관찰 기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이런 행동 특성이라고 하는 관찰 기록 방법은 모든 행동을 더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 중심 관찰 기록 혹은 간격 기록 방법이라고 하는 걸로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시간 중심 혹은 간격 기록법, 등간 기록법, 동간 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행동 특성에서 할 수 없는 빈도가 너무 높거나 여러 아이를 관찰하거나 흔히 우리가 또 보면 지속 시간의 변화가 심할 때 등등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런 간격 기록법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체 간격 기록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 시간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각각 시간 간격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관찰해서 기록하는 방법. 부분 간격 기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는데 전 두 번째로 볼게요. 하나의 시간 간격 동안 행동이 어느 순간에로 발생한 경우 기록하는 방법. 자, 순간 관찰 기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있는 거, 슬래시 있는 거, 하나의 시간 간격 끝에, 마지막 끝에 행동이 발생한 경우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은 계속 이 간격 기록법 안에서도 우리가 전체 간격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횟수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전체 간격에서 일부라도 나타난 부분을 곱하기 100, 그리고 전체 간격 안에서 순간기록법만 나타내서 분자로 만들어 곱하기 100 해주는 각각 발생률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것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요. 기록한 걸 A라는 교사뿐만 아니라 B라고 하는 교사가 했을 때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여기에 있는 용어는 나와 있진 않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관찰자 일치도 혹은 관찰자 간 신뢰도라고 하는 거에서 유의사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용어는 여러 가지인데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관찰자가 기준이 계속 변경되는 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찰자 입장에서 취지, 표류라고 하는 것도 유의해야 되고 아이들이 누군가가 와서 관찰하면 조금 더 의식을 해서 좋은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긴장해서 안 좋은 행동, 즉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동 혹은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복합적인 거, 아니면 아이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의 선입견과 가지고 있는 기대 등등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론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유의사항에 관련된 걸 같이 함께 보시고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일치도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건 다 계산을 하는 부분이어서 실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그냥 해당하는 용어 안에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기록법은 큰 수분의 적은 수 곱하기 100인데요. 이건 이제 양면의 교심책에 근거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빈도 관찰 기록 방법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총 발생 횟수에 대한 일치도만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지속시간과 지연시간, 특히 이제 기준치는 따로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평균 발생 횟수 일치도라든지 평균 지속시간, 평균 지연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세 가지는 총에서 횟수로 하거나 지속시간으로 하거나 지연시간으로 하는 거지만 선생님들이 평균이라고 하는 지속시간, 지연시간, 발생 횟수도 알아두어야 되고요. 참고로 빈도관찰 기록법 일치도에서는 정확 발생 횟수 일치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얘는 총으로 보는 지금 강론인 거고 또 다른 강론을 보면 총 발생 횟수, 평균 발생 횟수, 정확 발생 횟수 일치도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 저희가 사실 이 강의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강의 찍는 것도 그렇고 수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이렇게 앞머리를 통해서 앞글자로 말씀드려도 잘 받아 적어 주시고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저희가 구하는 게 있고 또한 이 두 가지 그럼 여기가 지속시간도 되고 지연시간도 되고 평균 지속시간도 되고 지연시간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똑같이 계산해주는 방법 플러스 파란색에 해당하는 계산하는 방법들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혹시라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이런 용어들이 있대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왜냐 이건 다 계산하는 거라 실제 계산을 해봐야 아는 내용.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점검하는 차원, 처음 공부한 분들은 이게 굉장히 계산하는 게 중요하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기회 관찰 기록 방법은 정반응과 오반응에 관련된 기록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분의 일치한 거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기준치 관찰 기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준치에서 적은 해당하는 기준치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걸로 일치도를 구해주는 방법. 자, 전체 일치도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는 시간 중심 간격 기록법의 일치도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두 관찰자 중에서 더 적은 수의 시간 간격에서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한 시간 간격의 수를 여기까지가 분자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디 갔죠? 예, 보고한 시간의 수를 여기까지가 분자. 그 다음에 더 많은 시간 간격에서 행동이 발생으로 보고한 시간 간격의 수 여기가 이제 분모라고 보시면 되고 곱하기죠. 그래서 큰 수에서 적은 간격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해 주는 게 전체
일치도. 자, 시간 간격 일치도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를 보면 관찰자 간 일치도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죠. 그래서 전체분의 일치한 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치도를 구해주는 것. 그 다음 발생 일치도라고 하는 것은요. 발생에 해당하는 것만 선생님들이 추후에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발생에 대해서 일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반응이 두 관찰자 행동이 발생에 서로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일치하는 게 여기도 또 나타나거든요. 행동 발생에 대해서 일치하는 시간. 그러면 분자 분모의 발생 일치는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발생한 게 3번 일치했어요. 그럼 분자 분모 이렇게 3을 써주면 돼요. 그 대신 단 일치하지 않는 시간의 간격의 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다가 플러스 분모에만 이렇게 2라고 하는 걸 더해줘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발생일치면 발생일치 분자 분모 써주면 되고 대신 분모에는 불일치한 개수를 이렇게 더해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비발생도 마찬가지겠구나. 비발생 일치를 먼저 찾아주고 비발생 일치를 먼저 찾아준대. 그래서 만약에 일치한 게 하나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일치한 게 만약에 2개라고 한다면 2개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계산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계산하는 건 책이 강론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계산하는 걸 다 기억하시되 이미 임용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계산을 잘 못하는지 확인하는 용도, 그리고 처음 공부한 분들은 관찰자 간 일치도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르대 추후에 이걸 계산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료의 시각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각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봐서 내가 했던 중재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시각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나 뒤에나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어를 한번 볼까요? 자료의 수준은 평균치를 통해서 이 아이가 중재 효과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그 다음 자료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상황에 있는 자료의 방향과 변화 정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 정도를 의미할 때요. 경향이 확실히 바뀌면 자료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흔히 경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경향이라고 하는 것과 변화율은 같이 따라다니고 있다. 그래서 자료 수준의 안정도, 그래서 변화가 흔히 말하는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때 이렇게 퍼져 있는 안정도를 의미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자료의 변화는 단독보다는 이렇게 경향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료 간 자료의 중첩의 정도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 가로좌표와 세로좌표 볼 때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정도인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자료점이 있어요. 그럼 자료점이 이렇게 겹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중첩되지, 겹치지 않으면 굉장히 중재 효과가 좋은 것.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겹치면 내가 중재했을 때와 중재하지 않았을 때 동일하다는 건 중재 효과 못 본 거죠. 그래서 중첩이 되면 안 좋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즉각성 정도라고 하는 건 내가 했던 중재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선의 이렇게 마지막과 그 다음에 중재 구간의 첫 이렇게 자료점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빠르게 변화가 됐는지를 알아보는 것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B 설계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시각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하고요. 이러한 5가지는 평균치로 보는 수준, 그리고 자료의 방향과 변화 정도를 같이 있게 나타내는 경향, 그리고 이 경향선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퍼져 있느냐는 변화율, 그 다음에 중첩이 되는 건 기초선과 중재 구간에 겹치는 자료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효과의 즉각성이라고 하는 건
기초선의 마지막과 중재 구간의 첫 자립점 사이에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한데